많은 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어느 한 선수를 질타하고 싶으면 저를 질타했으면 좋겠어요. 어느 선수를 질타하고 어느 감독님을 질타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맞다고 생각하지 않고. 안녕하세요. 해외의 찰진 반응을 가져오는 찰진TV입니다.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한국 남자축구 대표팀은 7일 오전 아흐마드 빈 알리 스타디움에서 펼쳐진 아시안컵 4강전에서 요르단에게 0대2로 패했습니다. 이로써 대한민국 대표팀은 대회의 여정을 아쉽게 4강에서 마무리하게 되었는데요. 1960년 아시안컵 이후로 60년 만에 우승을 노렸지만 기대는 무산되었고 요르단은 사상 처음으로 아시안컵 결승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아시안컵은 대한민국 외에도 전통적으로 아시아의 강호로 인정받던 일본, 이란, 사우디아라비아와 오세아니아의 강자 호주가 모두 결승에 진출하지 못한 이변의 대회였습니다. 특히 아시안컵이 창설되고 나서부터 대한민국, 일본, 이란, 사우디아라비아가 모두 결승 진출에 실패한 사례는 역사상 최초라고 합니다. 이러한 이변이 연속되었던 이번 아시안컵에서도 대한민국과 요르단의 4강전은 가장 충격적인 이변이었다고 평가받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피파 랭킹 23위인 한국은 당초 피파 랭킹 87위인 요르단을 상대로 압도적인 경기력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입니다. 피파 랭킹이 실력을 가늠하는 것은 물론 아니지만 요르단은 무려 피파 랭킹 79위인 중국보다도 낮은 국가였기 때문에 압도적인 경기력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현실은 잔혹하였습니다. 충격적인 패배인 만큼 해외 언론에서도 대한민국의 패배에 대해 앞다투어 보도했는데요. 대부분의 해외 언론들은 패배의 원인을 클린스만 감독으로 꼽고 있으며 그 이후로 유효 슈팅을 하나도 기록하지 못하고 수비와 미드필더 간격이 완전히 무너진 것은 단순히 선수 한두 명의 실수에서 비롯된 문제가 아니라 감독의 전술과 전략의 부재이기 때문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미 클린스만을 겪어본 미국과 독일의 언론 보도가 뼈아팠는데요. 미국 스포츠 매체 디애슬레틱은 한국은 대회 내내 설득력이 없었다. 뛰어난 스타 플레이어들이 만들어낸 천재적인 상황에 의존했지만 일관적인 전술 계획은 부족해 보였다 라며 대놓고 클린스만 감독의 전술 부재에 대해 비판했으며 독일 축구 전문지 키커는 클린스만 감독은 역시나 예상대로 태극 전사들의 기대를 전혀 만족시킬 수 없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와중에 일본 언론에서는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보도했는데요. 바로 클린스만 감독을 해임하고 싶어도 해임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일본의 가키우치 가즈 기자는 대한축구협회 관계자로부터 흥미로운 정보를 얻었다고 보도하였는데 이 보도에 따르면 축구협회가 클린스만의 제시한 목표는 아시안컵 4강 진출이었으며 8강에서 탈락하였을 경우 위약금 없이 자동 해임을 할 수 있었으나 4강을 진출하게 됐을 경우 위약금을 물어야 하고 그 위약금은 무려 75억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번 대회에서의 전술은 모두 선수들이 스스로 준비했으며 감독에서 준비한 전술은 없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런 사실에도 불구하고 클린스만은 선수들과 달리 웃으면서 돌아다니며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피하고 반성 없는 태도로 일관하여 언론과 팬들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반면 클린스만 감독과 반대로 성숙한 태도로 인터뷰에 응한 이강인 선수의 발언이 전 세계적으로 큰 관심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강인 선수는 경기가 끝나고 진행한 인터뷰에서 어떻게 하면 대표팀 우리나라 축구가 더욱 발전하고 좋은 방향으로 갈지 잘 생각해보고 노력해야 한다. 나도 이번 대회에서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다라고 발언했습니다. 이어서 비판을 받고 있는 박용호 등 대표팀 동료를 감싸며 많은 분들께 어느 한 선수를 질타하지 않기를 부탁한다. 질타하고 싶으면 나를 질타해달라. 감독님을 질타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며 성숙한 발언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이 발언은 얼마 전 쿠보의 나 자신은 반성할 일이 없다라고 말한 인터뷰와 비교되며 일본 축구 팬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는데요. 일본 축구 팬들은 성숙한 이강인의 발언에 주목하며 역시 손흥민의 후계자라 할 만한 선수다라며 찬사를 보냈습니다. 이외에도 이강인 선수에 대한 다양한 반응들을 보여주었는데요. 이 중에서도 특히 찰진 반응들을 모아보았습니다. 반응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강인은 정말 훌륭한 선수군요. 앞을 내다본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을 나무라지 말라는 발언을 보면 정신력도 강한 것 같고요. 한국도 손흥민의 후계자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인재가 자라고 있네요. 앞으로도 같은 세대인 쿠보 다케우사 선수와 절차탁마하여 축구계를 푹 뜯어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강인 훌륭한 발언입니다. 순조롭게 성장한다면 앞으로 10년 정도 계속 쿠보 선수와의 라이벌 관계 동시에 가장 친한 친구의 관계가 기대됩니다. 우선은 챔피언스 리그에서 진행될 직접 대결이 기대되네요. 한국 대표 중 대회 내내 유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 플레이는 역시 이강인이었던 것 같네요.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아무 전술도 없는 감독 아래에서 잘 싸웠다고 생각하고 아무리 좋은 전력이 갖춰져도 그 능력을 살릴 수 있는 지휘관이 필요하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다시 깨닫게 된 대회였습니다. 선수 개인에 대한 비판은 그 선수가 좋은 플레이를 하면 뒤집을 수 있지만 감독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감독을 평가하려면 2년 뒤 월드컵이나 4년 뒤 아시안컵을 다시 기다려야 하는데 팬들도 거기까지는 기다리기 어렵기 때문이죠. 축구 선수로서는 어쨌든 특히 국가대표로서는 이강인과 쿠보 사이에 큰 차이가 있네요. 나라를 등에 업고 싸우는 선수로서의 마음가짐과 책임감이 전혀 다릅니다. 쿠보에 특별히 스스로 반성하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말을 들은 뒤라서 그런지 이강인의 이 발언은 더욱 마음에 사무칩니다. 국가대표의 장래를 맡기고 싶어지는 것은
어느 쪽의 젊은이인가 하면 대답은 하나일 거라 생각됩니다. 주변의 동료들을 지켜주는 발언은 이해가 되는데 굳이 클린스만까지 지켜줄 필요가 있을까? 그건 그렇고 클린스만은 한심하지 않나? 한국으로 오지 않고 바로 미국으로 도망갈 텐데 이강인은 앞으로 한국과 아시아 축구를 이끌어야 할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이 발언에서도 자신의 각오가 전해지네요. 응원하고 있습니다. 이강인 좋은 말을 하네. 한국의 축구 팬들은 싫어하지만 이강인이나 손흥민은 사람으로서도 축구 선수로서도 좋아하는 편이야. 역시 인류클럽에 이적할 수 있는 선수는 발언도 인류네요.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고 있어 매우 지적이고 냉정한 코멘트입니다. 훌륭하네. 꽤 어린아이가 말할 수 있는 멘트가 아닌데 다만 클린스만 감독이 비판을 받는 것은 불가피한 사실이야. 일본 대표 선수와 다르잖아. 감독 비판 같은 발언하는 게 일본 대표고 감독을 옹호하는 게 한국 대표 내 사람으로서의 자세의 차이가 있어. 한편 이강인 선수는 소속팀인 파리 생제르맹으로 복귀하여 2월 15일 목요일에 펼쳐지는 챔피언스리그 16강전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공교롭게도 파리 생제르맹의 16강 상대는 일본의 에이스 쿠보 다케우사가 있는 레알 소시에다드입니다. 한일 에이스가 펼치는 유럽에서의 정면 대결에 한국과 일본 양국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후에 한국 선수의 유럽에서의 활약에 대한 반응들도 찰진TV에서 빠지지 않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